어, 24년 6월 22일 토요일 승부처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메인 하이라이트 오늘의 승부처를 하나를 했습니다. 적중이 됐는데 아니 근데 심의를 해가지고 복승식 정확한 주력 막권 진짜 1, 2, 3착을 정확하게 주력으로 다 제 주력 안에서 나왔는데 정말 그 썬더퓨리죠. 썬더퓨리 완전히 개무시를 받았고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뭔가 야리꾸리한 냄새가 나가지고 그거를 냄새를 맡아버려가지고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서 승부를 했는데 그것도 오늘의 승부로 딱 하나 있는 거 뭐 하나도 아니죠. 지난주에 하나 했어요. 3일 동안 하나 했습니다. 그만큼 카드를 많이 아껴놓고 환수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힘도 여유도 있었고요. 뭐 여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썬더퓨리를 왜 강착을 시키냐 이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만약에 썬더퓨리가 인기마였으면은 그렇게 과감하게 너 뒤로 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재결위원 리포트에도 써 있어요. 판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방해한 게 아니다. 그러나 피해가 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피해가 그렇게 컸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모순이 되지 않나요? 큰 잘못을 경마에서 큰 잘못은 피해를 많이 주는 게 큰 잘못이에요. 그죠? 누가 막 밀고 들어오고 막 누가 그럽니까? 대놓고 그런 거 말고 경마에서는 큰 잘못이라는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이게 오늘 재결연 리포트에서는 좀 뭔가 뭐라고 할까 약간 모순기가 직관적으로 좀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심판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뭐 재간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꾸고 뒤집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거는 100%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게 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썬더퓨리의 정확한 주력 막권이었는데 5번 190배짜리였고요. 7도 주력 막권이었어요. 사실 5, 6, 7이 주력 막권이었는데 5하고 7이 들어왔잖아요. 뭐 삼복승식도 물론 삼복승식은 580배 잡아드렸고 뭐 짜릿한 환수였지만 그래도 복승에서 정확하게 나와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들어왔다고 좋아서 이제 저는 됐다 진짜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띵띵띵 심의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진짜 짜증이 너무 나더라고요. 아마 오늘 좀 제 예상을 들었던 분들이나 또 문자 함께 하셨던 가족분들께서는 아마 화가 많이 나셨을 겁니다. 삼복승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또 제 예상을 또 삼복승을 이용해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들어왔을 때 근데 옛날에도 그렇고 이 정도 제가 경마를 몇만 경주를 봤는데 이렇게 최근에 와서 좀 까다로워진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걸 외강착시켜 하는 것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한 10년, 20년 경마를 종합해 봤을 때 이 정도 몸싸움은 경마에서는 이게 트랙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경마는 이 몸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거든요. 근데 이 몸싸움을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나? 이게 무슨 육상 트랙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2의 탄력을 봤을 때는 7이 이를 이길 수 없었던 경주라고 봐요. 왜냐하면 7이 마지막에 걸음이 죽었고요. 2는 마지막에 걸음이 계속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힘을
스피드가 있는 말인데 힘을 많이 안 쓴 상태에서 힘을 마지막에 많이 남겨놓은 상황이었어요. 많이 남겨놓은 상황이었다고. 힘이 계속 뻗어나는 거를. 그러니까 저 추임마 5가 내선에서 추입하는데 그것까지 다 딸 수 있는 경주였잖아요. 거리가 100m 길었어도 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방해에 이 정도 탄력감이라면 오히려 3착을 했던 말은 탄력이 그러니까 라스트에는 지쳤다고요. 거의 지쳤다고요. 이는 근데 지친 게 아니라 걸음이 계속 살아나고 있었다고요. 썬더 퓨리는. 그러면 과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썬더 퓨리가 인기마였으면 아마 저는 제가 이 재결 심판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경마 팬분들이 많이 화를 내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게 인기마였다고 해도 만약에 재결위원님이나 심판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셨고 주관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거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경마의 룰이고 심판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심도 있을 수 있고 그 오심도 결과의 일부입니다. 저는 그거를 절대 부정하지 않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마 이게 배당이 없었고 뭐 저 배당이었으면 제가 안 그렇고 또 그게 승부가 아니었고 그냥 일반 경주였으면 그냥 또 생각했지만 저는 메인 오늘의 승부 하나 있는 한 주에 하나밖에 없는 기회일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기회 저에겐 너무나 소중한 기회 예상가로서 너무나 또 제 팬분들 제 예상 돈을 주고 구입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이게 진짜 너무 허무하게 물론 3복승이 적중이 됐지만 복승해서 이렇게 돼버리면서 참 아쉬움이 남더라. 그런 거를 후기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 말이 또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요. 또 재결위원 나름대로의 결정을 하신 거고 또 어떤 분은 아까 저기 본장에 있을 때 지점에 있을 때 보니까 좀 아니라는 분이 좀 많으셨고요. 저게 뭐야? 저게 왜? 이런 얘기가 많으셨고 또 다른 분은 어떤 분들은 맞아 저거 방해한 거 맞아 강착해야 돼 이런 분도 있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각자 주관이고 판단일 겁니다. 팬 여러분들도 또 이제 다양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장태풍이 예상가로서 느꼈던 그 종반의 탄력감이나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그 내선에서 그리고 재결위원회 그 리포트에서 좀 뭔가 깔끔하지 않는 이게 큰 방해가 아니었지만 피해는 크게 입었다. 이 말이 굉장히 모순적으로 느껴졌어요. 큰 방해. 이게 뭐라고 할까요? 살짝 콩 기침을 했는데 침이 아주 살짝 튀면서 그게 바이러스가 있으면서 이게 감기까지 전달됐기 때문에 살짝 기침을 조금 해서 튄 행위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감기에 걸리게 한 주요 원인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오히려 그 기수에게 또 이틀 정지까지 줬더라고요. 이게 강착까지 시키고 강착은 아니죠. 착순 다음으로 미루고 그죠? 그렇게 한 게 참 그리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마는 하나의 파이팅이고 이게 상성이 많이 작용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몸싸움은 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너무 예민하게 보기 시작하면 초반에도 몸싸움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16마리 막 이런 말이 뛰게 되면은 불가항력적으로 몸싸움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몸싸움을 보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는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수십 년 이렇게 경마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정도 몸싸움을 가지고는 과거에 이제 관례적으로도 통상적으로도 그냥 이게 정말 심했다라는 느낌이 들 때 다수가 와 저거는 너무 심했다 이랬을 때 강착이 되고 강착까지 되고 아니면 이제 착순을 바꾼다든지 그런 거였는데 오늘 이거는 진짜 저는 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특히 제가 이게 좀 메인 오늘의 승부처였고 딱 하나 있는 한 주에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는 지난주에는 딱 하나 승부를 했었거든요. 그거 하나밖에 있을 수도 그 기회일 수도 있는 그 경주 너무 소중한 경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5가 들어오지 말고 7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3이 대가리를 치고 7이 해가지고 그냥 1, 2착 바뀌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경마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렵고, 예. 우리는 경마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예. 또 심판의 판정을 인정해야 되고, 또 뭐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로 또 많이 얘기하고, 또 뭐 기수하고의 그런 또 뭔가 대화도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재결위원들이 뭐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서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존중은 하는데, 저는 다만 이제 의견을 드린다면 조금 너무 디테일하게는 보지 말자. 이 경마는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하면 좀 재미가 없어진다고 할까요? 그죠? 너무 왜냐면 경마는 악병마도 많고 막 굉장히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무슨 이렇게 뭐 자전거 타듯이, 아니면은 무슨 뭔 이렇게 기계를 다루는 것처럼 자동차 운전하듯이 이렇게는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물이고, 그죠? 생물이기 때문에, 그죠?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 판단이, 저는 이게 만약에 기계였으면, 사람이 하는 기계였으면은 그런 판단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고 딱지를 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생물이기 때문에 생물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죠? 이게 격투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경마는 상성이 작용하는 스포츠 아닙니까? 이 기록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경마 기록 절대 아무 의미 없죠. 경마 기록,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는 게 경마 기록입니다. 경마는 기록이 아니고요. 경마는 싸움이에요. 싸움. 경마는 파이팅입니다. 그래서 몸싸움이 약한 말들이, 경마에서는 몸싸움이 약하다는 건 체구가 작다는 거죠. 체구가 작은 말이 경마에서는 못 들어와요. 1등급에 가는 말 중에 체구가 작은 말은 역대급으로 몇 마리 없습니다. 몇 마리 없어요. 그것도 이게 중장거리 갈수록 더 체구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몸이 받쳐줘야 됩니다. 왜소한 말들은 못 들어온다고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경마는 이 몸을 부딪히면서 하는 몸싸움을 하는 스포츠라는 거죠. 축구에서도 가령 저는 그 느낌이었거든요. 이 축구에서 심판을 보는데 살짝 부딪혔는데 레드카드, 뭐 이틀 정지까지 때렸더라고요. 이거 진짜 저는 정지는 너무 다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아니, 착순을 바꿔줬잖아요. 근데 왜 정지를 시켜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 너무 큰 피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도 적혀 있잖아요. 큰 피해를 준 게 아닌데 이렇게 좀 했다면, 뭔 다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좀 재결 리포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글 쓴 내용도 모순적인 느낌이 강했고, 그리고 최상현 기수한테 이틀을 정지를 준 것도, 이거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런 말을 안 들어서 모르겠지만 별로 큰 잘못을 한 게 아닌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너는 이틀을 더 쉬어야 돼. 그리고 착순 뒤로 바뀌어야 돼. 착순을 바꿔줬잖아요. 그리고 큰 잘못이 아니라며. 그러면 그 정도면 상금에서 벌써 페널티가 가고, 그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틀을 그렇게 준다는 게,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어쨌든 좀, 지금 또 말을 계속 얘기하게 돼. 참. 그래서 어쨌든, 아무튼, 뭐 이것도 경마고, 결과도 그렇고, 좀 말끔하게 앞으로 좀 심판분들이 심판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마에는 크게 막 심판이 개입할 여지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웬만하면은 자연 발생적인 거를, 이게 왜 축구에서도 심판이 흐름을 깨지 않는 심판이 또 좋은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 아니 뭐 그 심의를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심의를 하는 게 몇 번 꽤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의를 위한 심의를 하는 느낌까지 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대한 심의가 없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웬만하면은 경마라는 건 자연 발생적으로 내버려 두는, 그죠?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팬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삼복승식에서 예, 좀 적중이 나와줘서 그래도 요번 달은 8개를 메인 오늘의 승부를 봤는데 4주차에 지금 3개가 적중이 됐고 지난주까지 하면은 한 20개 정도, 20개, 21개, 22개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8개에, 그죠? 그랬는데 한 7개인가요? 7개 메인 오늘의 승부를 7개니까 거의 뭐 3개 중에 4개, 지난주에 4개, 7개 맞네요. 7개. 그리고 22개 중에 7개니까 3개 중에 1개 정도를 지금 메인 오늘의 승부를 그것도 뭐 배당으로 계속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오늘까지 좀 이게 나와줬으면 복승식까지 했으면 복승식도 뭐 몇 달치를 좀 자금을, 그죠? 300배가 주력이었으면 거의 반년치 정도 매일 해도, 아니면 이제 3개월 정도는 여유있게 경마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교만하지 말라고, 그죠? 너무 교만하면 안 돼요. 경마는 이게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경마는 교만한 순간 패망합니다. 자, 그래서 무리하게 배팅하면 안 되고 팬 여러분께서도 좋은 승부를 잘 선택하는 송구안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중에 1개 정도 간격으로 뭐 계속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또 배당을, 뭐 저 배당도 아니에요. 저는 항상 꿈의 배당 아닙니까? 그죠? 오늘 삼복승식도 580배가 넘었고요. 여기 정확한 주력이었습니다. 제가 때렸던 2에다가 1착, 2착, 뭐 1, 2, 3착을 주력 때렸던 말이 다 들어왔어요. 한두 마리, 두세 마리 안에서. 그러니까 뭐 또 몇 개월 정도는 삼복승식도 700 몇십 배도 있었죠? 지난주인가요? 700 몇십 배도 있었어요. 720배짜리 주력 막권도 있었죠? 그거 하나로, 그것도 한두 개로 지금 벌써 몇 달치는 뭐 벌어놨어요. 그래서 뭐 매주 해도 경마 잃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해 주셔서 팬 여러분께서도 좋은 경마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게 절대 진리도 아니고요. 각자 좋은 방법, 좋은 생각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절제하시면서 경마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는 서울 삼경주인데요. A급입니다. 요거 상당히 재밌는 경주인데 1번 썬더 여걸은 앞말이고요. 앞말인데다가 10번 나와가지고 한 번도 우승이었고 딱 한 번 지난번 준우승이 다예요. 이제 1위, 그러나 1위 좀 많이 잡아놨어요. 근데 저는 지난번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합니다. 충분히. 왜냐면은 이게 이제 스피드가 그렇게 뛰어난 말이었고 완게이트라서 조금 더 빠르게 선입권을 차분하게 올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7번 뭐 초강 불패 혁이, 그리고 4번 대명장, 이거는 이제 수말이기 때문에
힘이 이제 계속 차오르는 3살짜리 망아지 수말이라서 야, 대명장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6번 선샤인퀸도 뭐 계속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5번 히어로 골드, 이것도 됩니다. 히어로 골드도. 3번 크로마이트, 너무 많아요. 뭐 1번부터 11번까지 뭐 하나도 지울 수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빅혼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한 마리 뭐 가능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말 한두가 보여서 그걸 가지고 승부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주 3경주예요. A급 1110m 제주마 4등급 핸디캡입니다. 7번 고출력이 대가리 가는데 이것도 좀 이착이 많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십시오. 이착이 많은 말은 또 계속 이착으로만 들어와요. 대가리를 못 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또 애매하게 못 들어올 확률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9번 웅비체강 강수환이, 다음에 5번 천상운집 김준호, 2번 수월용사, 그리고 1번 푸른 신호등 문현진이가 이제 지금 제주경마의 챔피언 기수죠. 챔피언 문현진이가. 제주경마는 기수가 정말 중요한 경마예요. 그러니까 제주경마는 이게 기수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면, 과거에 좀 잘 탔던 기수들도 나이가 들수록 좀 힘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젊은 기수들이 안 것 같습니다. 젊은 기수들이. 그죠? 젊은 기수들이 낫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기수들이 힘이 좀 처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밀어주는 빠따지를 좀 해야 되는 쪼락말 경마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탔던 기수들도 왕년에 좀 탔던 기수 중에 좀 한풀 꺾인 기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수들이 좀처럼 살아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봤는데 과거에 좀 나름 제주 경마장에서 이름값을 좀 날렸던 기수들 중에 좀 한풀이 꺾인 기수들이 다시금 좀 살아나기는 어렵더라. 그게 제주 경마장 특징이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수의 기승술이 또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 보면 서러브렛이나 이종은 아무래도 좀 나이가 먹어도 말 자체가 힘이 그냥 좋잖아요. 그래서 막 스스로 뛰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뛰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이니까. 조랑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몰아줘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힘으로. 자, 그래서 제주 3경주는 뭐 아주 뭐 대가리가 고출력이기 때문에 뭐 누가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편성이고, 예, 뭐 요거는 노림수로, 역시 노림수 승부마필 대가리를 딱 고스 하나로 대가리 세워가지고 배당으로 역시 배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서울 5경주, 요게 이제 메인 프리미엄 경주예요. 이것도 뭐 아주 혼전스러워요. 1번부터 10번까지 뭐 어느 것 하나도 섣부르게 지울 수 없는 그런 경주고, 뭐 단촐하지만 굉장히 재밌다. 나올대왕은 이거는 뛰는 거 보니까 좀 애매해요, 말이. 그죠? 그리고 뭐 4번 굿선봉 시시웡, 그리고 10번 하얀 태양, 또 만드는 건 아닌데 3번 드림카드, 참 이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이건 수말이라서. 이렇게 비슷한 능력을 보여줄 때 수말이 더 낫습니다. 뭐든지 해도 수말이 더 낫습니다. 마체도 훨씬 더 크고요. 500kg가 넘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한 마리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말 한두를 메인 프리미엄 가치말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주교차 6경주를 메인 하이라이트 최대 승부처로 선택을 했는데 6번 꿈드림은 이거는 지금 1등급 와서 좀 꾸준하게 경쟁력은 보여주곤 있는데 좀 간당간당해요. 지난번도 뭐 새벽 행진하고 목차 승부였어요. 그죠? 뭐 탄력 차이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꿈드림이 이번에는 좀 빠질 개연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냥 딱 그만큼 띄워준 만큼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미래제왕 역시 가능하고요. 박성광. 그리고 새벽 행진도 뭐 계속 경쟁력 아닙니까? 이것도 번개왕자 얘도 되죠. 얘도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그죠? 뭐 요런 애들이 지금 선행 나가는 4번 한라명성. 한라명성이 선행이죠. 이것보다 발이 빠른 말이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3번도 좀 빠르긴 한데 4가 훨씬 더죠. 스타일상 4는 뭐 그냥 지지고 나가는 거에 워낙 익숙한 말이라서. 그래서 요 정도 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마리 저평가를 받고 있지만 뭐 능력에서 충분히 노려볼 가치가 있는 말 한두를 하이라이트 승부마로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 3, 제주 3, 서울호, 제주 6 이렇게 준비해 놨고 요 중에서 이제 하나를 또 잘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없으면은 그냥 그대로 하고요. 그래서 뭐 오늘의 승부에서 꼭 정말 좋은 한 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장태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팬 여러분. 물러갑니다.